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12절 내 존재 그 자체로의 방향잡음에서부터 세계 내 존재를 앞서 윤곽지음이라는 부분을 낭독합니다. 이 12절은 제2장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로서의 세계 내 존재 일반에 나오는 첫 번째 절이 되겠습니다. 내 존재 그 자체라고 했는데요. 세계 내 존재는 세계 내로 나눠질 수도 있고 내 존재로 나눠질 수도 있고 세계 내 존재로서의 공동 존재, 자기 존재, 세인 존재 내지 현 존재라는 존재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세계 내 존재, 자기 존재 및 공동 존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내존재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 내존재를 앞서 윤곽지어 보자는 것입니다. 하이데크 입장에서는 내존재에 의해서도 세계 내존재가 윤곽지어져야 하고 세계 내에 의해서도 세계 내존재가 윤곽지어져야 하고 또 존재, 즉 자기 존재 및 공동 존재에 의해서도 세계 내 존재가 윤곽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에서는 내 존재에서부터 윤곽짓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소로는 71쪽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예비적인 상론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존재 성격들을 부각시켰는데 이러한 존재 성격들은 더 나아가는 연구를 위해 하나의 확실한 빛을 제공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동시에 이러한 연구 속에서 자신들의 구조적인 구체화를 획득한다. 그러니까 이 존재 성격들은 선이해이고 이 선이해들은 구체적인 연구 속에서 오히려 구체화를 획득해야 한다. 즉 제2해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존재는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이해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태도를 취하는 존재자이다. 이로써 실존의 형식적 개념이 예고되어 있다. 자신의 존재에 태도를 취함 이것이 실존의 형식적 개념이다 라는 것이네요. 현 존재는 실존한다. 현 존재는 더 나아가 각기 나 자신인 존재자이다. 실존하는 현 존재에게는 각기 나 자신의 것임이 본래성과 비본래성의 가능 조건으로 속해 있다. 예 마이니히카이트라고 했는데요. 예는 각기라는 말이고 마이는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각기 나의 것임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통상 각자성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때의 의미는 각자 자기임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각기 나의 것임, 나의 존재가 나의 것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것에 본래성과 비본래성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나로 존재하는 것은 본래성이고 세인으로서의 나로 존재하는 것은 비본래성이라는 것이에요. 실존의 비본래성, 실존의 본래성 그런 말입니다. 현 존재는 각기 이러한 두 양상 중에 어느 하나 속에서 혹은 이것들의 양상적 무차별성 속에서 실존한다. 현 존재의 이러한 존재 규정들은 이제 그러나 선언적으로 존재 구성틀의 근거 위에서 보여지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존재 구성틀을 우리는 세계 내 존재라고 명명한다. 현 존재의 존재 구성틀 또는 근본 구성틀 그게 세계 내 존재라는 것이네요. 현 존재의 분석론의 올바른 출발은 이러한 구성틀의 해석 속에서 성립한다. 세계 내 존재라는 조립된 표현이 세계 내 존재, 존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조립되어서 생겨난 표현인데요.
자신의 형태화 속에서 이미 이고하는 것은 그 표현과 더불어 하나의 통일적인 현상이 뜻해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1차적인 발견물, 즉 세계 내 존재를 전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내 존재가 전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함께 모아질 수 있는 성분들 속으로 해체할 수 없으면 이러한 구성틀의 구성적 구조 요소들이라는 다중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과 더불어 예고된 현상적 현상물은 사실상 삼중적인 시선 취함을 보증한다. 만약 우리가 그 발견물을 전체적인 현상의 선행적 고수 아래서 추적하면 다음에 세 가지가 부각될 수 있다. 첫째, 세계 내 존재의 하나의 요소로서의 세계 내. 이러한 요소와 관련해서는 세계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해 묻는 또 세계성 그 자체의 이념을 규정하는 과제가 자라난다. 그냥 세계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내자를 붙였을까요?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성을 강조하려니까 세계라고 단독적으로 떼어내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둘째, 각기 세계 내 존재의 방식으로 있는 존재자. 현 존재죠. 이 존재자와 더불어 찾아지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는 물음 속에서 그것에 대해 묻는 그런 것이다. 현상학적 제시 속에서 규정해로 와야 하는 것은 누가 현 존재의 평균적 일상성의 양상 속에서 존재하는가라는 점이다. 이 존재자는 자기 존재의 존재자일 수도 있고 세인 자기의 존재자일 수도 있어요. 세인 존재로서의 존재자. 그리고 이 존재자의 이 존재는 자기 존재, 공동 존재인 것이네요. 인간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묻고요. 존재자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묻지요. 누구라고 물어졌다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물어졌다는 것이고 그렇게 물어진 존재자는 현 존재로 규정되는 것이네요. 내 존재 자체, 내 성격 자체의 존재론적 구성이 명백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존재 구성틀 중에 어느 하나의 부각,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부각, 이건 다른 요소들을 함께 부각함을 의미하고 이 점은 그때마다 전체적인 현상을, 즉 세계 내 존재를 봄을 말한다. 세계 내 존재는 과연 현 존재의 하나의 선언적으로 필연적인 구성들이지만 그러나 현 존재의 존재를 완전히 규정하기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세계의 부각된 현상들의 주제적인 개별 분석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구성틀의 요소, 즉 내 존재의 방향 잡는 성격 규정이 추구되어야 한다. 이번 절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내 존재가 말하는가? 그 표현을 우리는 보완하여 우선은 세계 안에서의 내 존재로 되게 하고 인자인 인디어 벨트, 이러한 내 존재를 안에 존재한 자인인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문 용어와 더불어 한 존재자의 존재 유형이 언급되는데 그 존재자는 하나의 다른 존재자 안에, 곧 물이 컵 안에, 오직 옷장 안에 있는 것처럼 있다. 우리는 안에라는 것에 의해 공간 안에 연장되어 있는 두 존재자의 서로에 대한 존재 관계를 이러한 공간 속에서의 그들의 장소와 관련해서 뜻한다. 여기 내 존재라고 하면 안에 있음으로 이해되고 이 안에 있음은 공간적 관계 속으로 안에 있음의 의미로 통상 이해된다는 것이에요. 하이데거 자신이 의도하는 것은 아닌 그런 식의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밝혀보겠다는 것이에요. 물과 컵, 옷과 옷장은 둘 다 같은 방식으로 공간 안에서 하나의 장소에 있다. 이러한 존재 관계는 예컨대 의자가 교실 안에, 교실이 대학 안에, 대학이 도시 안에 등등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의자가 세계 공간 안에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존재자들, 곧 그것들의 서로 안에 있음이 그렇게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자들은 모두 세계의 내부에서 등장하는 사물들로서 전제적 존재라는 동일한
존재 유형을 갖고 있다. 하나의 전제자 안에서의 전제적인 존재는 또 하나의 특정한 장소관계라는 의미에서의 동일한 존재 유형을 지닌 어떤 것과의 공동 전제적 존재는 존재론적 성격들이고, 이것들을 우리는 범주적 성격들이라 명명하는데, 그런 것들은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 유형을 가진 존재자에 속하는 것들이다. 현존재가 아닌 존재자들에 대한 규정은 범주적 성격들이고 범주들이고요. 현존재에 대한 성격들은 실존범주라고 말하게 되네요. 내 존재는 이에 반해 현존재의 하나의 존재 구성들을 뜻하고 하나의 실존범주이다. 그런 경우 내 존재와 더불어서는 하나의 전제적 존재자 안에 다른 하나의 물체 사물의 전제적 존재가 생각될 수 없다. 내 존재는 전제자들의 공간적인 서로 안에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안에라는 것이 근원적으로는 앞에서 언급된 유형의 하나의 공간적 관계를 전혀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에라는 것은 거주한다, 머문다, 체류한다는 의미의 인난, 고대 독일어 단어로서의 인난에서 유래한다. 인난이라는 표현 속에 안이라는 말은 나는 익숙하다, 무엇과 친숙하다, 나는 어떤 것을 돌본다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비토, 나는 거주한다와 들리고 나는 사랑한다 라는 의미에서의 콜로, 나는 보호한다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내 존재가 그것에 속하는 그런 존재자를 우리는 각기 나 자신이 그것인 그런 존재자라고 특징지었다. 이빈이라고 할 때의 빈이라는 표현은 by, 옆에서와 관련된다. 나는 있다는 다시금 나는 이러저러하게 친숙한 것으로서의 세계 옆에 거주한다, 체류한다를 말한다. 나는 있다의 부정사로서의 존재는, 다시 말해 실존범주로 이해된 것으로서의 존재는 옆에서 거주한다, 무엇과 친숙한다를 의미한다. 내 존재는 따라서 현존재의 존재의 형식적인 실존론적 표현인데, 이러한 현존재는 세계 내 존재라는 본질적인 구성들을 가지고 있다. 세계 옆에서 존재함은 세계의 몰두라는 더욱 상세히 해석될 수 있는 의미에 있어서 내 존재 속에 기초를 둔 하나의 실존범주이다. 이러한 분석들 속에서는 현존재의 하나의 근원적 존재구조, 내 존재를 봄이 문제시되고, 이러한 존재구조의 현상적 내용을 따라 존재 개념들, 즉 용재성, 전제성, 이 분절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구조가 과거로부터 넘어온 존재론적 범주들을 통해서는 원칙적으로 파악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옆에서 존재함도 더욱 가깝게 데려와줘야 한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의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의 관계에 맞세워, 다시 말해 범주적인 존재 관계에 맞세워 실존 범주적 존재 관계를 부각시킴의 길을 선택하는데, 그 범주적 관계를 우리는 언어적으로는 동일한 수단들인 안, 옆이라는 표현들에 의해 표현한다.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기초존재론적인 구별들이, 그러한 현상적 재현들은 명시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심지어 자명한 것을 상론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리해야 한다. 존재론적 분석론의 입장이 그럼에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자명성들을 오랫동안 충분하게 붙잡음 속에 갖고 있지 못했고, 그것들이 존재의 의미에 있어서 해석하면 더욱 드물었고, 적절한 구조 개념들을 확실한 형태화 속에서 소유함은 더더욱 적었다는 점이다. 네. 실존 범주로서의 세계 옆에 존재함이 뜻하는 것은 결코 등장하는 사물들이 함께 전제적으로 존재함 같은 것이 아니다. 예, 등장하는 이 말은 그 전제적인 사물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예, 용제적인 도구들은
배려 속에서 만나지고 발견돼요. 만나진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존재자들은 만나지기보다는 갑자기 등장하고 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존재의 성격을 묘사하는 용어로 하이데거 존재자에 대해서는 등장한다. 용재자에 대해서는 만나진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존재라고 불리는 하나의 존재자가 세계라고 불리는 다른 존재자와 서로 나란히 함 같은 것은 주어져 있지 않다. 두 개의 존재자의 함께라는 것을 우리는 물론 언어적으로 때때로 예컨대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버릇이 있다. 책상이 문 옆에 서 있다. 의자가 벽을 건드린다. 건드린다는 말은 엄밀하게 보면 결코 있을 수 없는데 더욱이 결국 언제나 더욱 정확한 검토에 있어서 의자와 벽 사이에 하나의 사이 공간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의자는 원칙적으로 비록 사이 공간이 0과 같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0은 제로입니다. 제로. 독일어로는 눌이라고 하고요. 벽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건드림을 위한 전제는 벽이 의자에게 만나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존재자가 세계 내부의 전체적인 존재자를 건드릴 수 있을 때는 단지 그 존재자가 원래 내 존재의 존재 유형을 갖고 있을 때뿐이다. 곧 자신의 현존재와 더불어 이미 세계 같은 것이 그 존재자에게 발견되어 있을 때뿐인데 이러한 세계에서부터 전체적인 존재자가 현존재의 건드림 속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그렇게 그것이 전체적 존재에 있어서 접근 가능하게 된다. 세계의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또 게다가 자신들 자체에 입각해 세계 없이 존재하는 그런 두 존재자는 결코 서로를 건드릴 수 없고 어느 하나도 다른 것 옆에서 존재할 수 없다. 게다가 세계 없이 존재하는 이라는 덧붙인 말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역시 세계 없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자도 예컨대 현존재 자신도 세계 안에서 전제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고 더욱 정확히 말하면 어떤 한계들 속에서 어떤 정당성을 갖고서 단지 전제자로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존재도 전제자로 과학적으로 인식적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존재가 세계 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세계 내부에서 존재자를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내존재라는 실존론적 구성틀을 완전히 도외시함이 혹은 보지 않음이 필요하다. 하나의 전제자로의 또 단지 전제적이기만 한 것으로의 현존재의 이러한 가능적 파악은 현존재에게 고유한 전제성 방식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전제성은 특수한 현존재 구조들의 도해지 속에서는 접근 가능하게 되지 않고 단지 그것들의 선행적인 이해 속에서만 접근 가능하게 된다. 현존재는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를 하나의 어떤 사실적인 전제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해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고유한 현존재의 사실의 사실성은 하나의 암성류가 사실적으로 등장함과는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현존재의 현사실, 현존재의 사실을 현사실이라고 해요. 그때마다의 각각의 현존재가 그것으로 존재하는 현사실의 사실성을 우리는 그의 현사실성이라고 명명한다. 그러니까 범주적인 용어들로 사실과 사실성이 말해질 수 있지만 실존 범주로서 현사실과 현사실성이 말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현사실은 현존재의 사실이고 현사실성은 현존재의 사실성이에요. 이러한 존재 규정성의 뒤엉킨 구조가 스스로 문제로서 비로소 파악 가능하게 있는 것은 단지 현존재의 이미 명확한 마무리된 근본 구성틀의 틀들의 빗속에서일 뿐이다. 현사실성의 개념은 자기 안에 하나의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세계 내 존재를 포함하는데
더욱이 이러한 존재자가 자신의 운명에 있어서 자신의 고유한 세계의 내부에서 자신에게 만나지는 존재자의 존재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식으로 그러하다. 이러한 존재자가 자신을 존재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식으로 현사실성의 개념이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세계 내 존재를 포함한다는 것이네요. 우선 중요한 것은 단지 실존 범주로서의 내 존재와 범주로서의 존재자들 사이의 내재성 사이의 존재론적 구분을 보는 것뿐이다. 공간관계로서의 서로 안에 있음을 인웬디히카이트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내재성으로 번역해서 내 존재와 구별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내 존재를 경계 설정한다면 이로써 각종의 공간성이 현 존재에게서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이다. 현 존재는 스스로 하나의 고유한 공간 내 존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나 그 편에서 단지 세계 내 존재 일반의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다. 내 존재는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역시 하나의 존재자적 성격 규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될 수가 없는데 그런 존재자적 성격 규정은 가령 다음과 같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다. 하나의 세계 속에서의 내 존재는 하나의 정신적인 성질이고 하나의 인간의 공간성은 그의 신체성의 상태이며 이 신체성은 언제나 동시에 물질성을 통해 기초지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이때는 내 존재가 실존 범주로서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의 그런 상태의 정신사물이 하나의 육체사물과 함께 전제적으로 존재함 옆에 서고 그렇게 조립된 존재자, 즉 정신사물을 지닌 육체사물 그 자체의 존재는 한층 더 어둡게 남아있다. 현 존재의 본질 구조로서의 세계 내 존재의 이해력이 비로소 현 존재의 실존론적 공간성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통찰은 이러한 구조, 즉 세계 내 존재를 보지 않음이나 선행적으로 삭제함을 방지하는데 이러한 삭제함은 존재론적으로는 아니지만 분명 형이상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지식한 생각 속에서 동기지어져 있다. 곧 인간은 우선 하나의 정신적인 사물일 것이고 이 사물은 그 다음에 육체 사물로서 사후적으로 나중에 하나의 공간 안으로 옮겨 놓아진다. 사후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잘못하면 죽음 이후에로 이해될 수도 있을 법해서 추후적으로 옮기는 게 더 적합하겠습니다. 현존재의 세계 내 존재는 이것의 현사실성과 더불어 각기 이미 내 존재의 특정한 방식들 속으로 분산되었거나 심지어 분열되었다. 내 존재의 그러한 방식들의 다양성은 본보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열거를 통해 예고될 수 있다. 어떤 것에 관계한다. 어떤 것을 제작한다. 어떤 것을 주문하고 돌본다. 어떤 것을 사용한다. 어떤 것을 포기하고 상실되게 한다. 착수한다. 관찰한다. 탐색한다. 문의한다. 고찰한다. 논의한다. 규정한다 등. 내 존재의 이러한 방식들은 더욱 상세히 성격 규정되어야 할 배려라는 존재 이용을 갖고 있다. 배려의 방식들은 역시 불완전한 양상들인 중단한다, 소홀히 한다, 포기한다, 휴식한다이기도 한데 이것들은 모두 배려의 가능성들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양상들이다. 적극적 배려의 양상이 있고 소극적 배려 내지 불완전한 배려의 양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단한다거나 소홀히 한다는 것은 배려의 불완전한 양상들이고 위에서 말한 바 관계한다, 제작한다, 주문하고 돌본다 이것은 배려의 적극적인 양상들이네요. 배려라는 명칭은 우선은 학문의 앞선
자신의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것을 수행한다, 처리한다, 정리한다를 말할 수 있다. 그 표현은 또한 자신에게 어떤 것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의 자신에게 어떤 것을 배려해 준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표현을 다음과 같은 하나의 특징 있는 어법 속에서도 역시 사용한다. 나는 그 착수가 실패하는 것을 배려한다. 배려한다가 여기서는 두려워한다 같은 것을 뜻한다. 이러한 학문에 앞선 존재자적 의미들에 맞서 배려라는 표현은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연구 속에서 존재론적인 전문용어, 즉 실존 범주로서 하나의 가능한 세계 내 존재의 표시로 사용된다. 그 명칭이 선택되어 있는 이유는 가령 현 존재가 우선은 또 대체적으로 경제적이고 실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 존재 자신의 존재가 염려로서 볼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은 다시금 존재론적인 구조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 표현은 고난, 우울, 삶의 걱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것들은 존재자적으로 각각의 현 존재 속에서 발견 가능하게 있는 것들이다. 그러한 것들은 걱정 없음, 명랑함과 마찬가지로 단지 현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이해될 때 염려이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현 존재에게 본질적으로 세계 내 존재가 속하기 때문에 세계로 향한 그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배려이다. 이제 배려는 용지자에 대한 태도 또는 관계 방식을 말하고요. 타인에 대한 태도 내지 관계 방식은 고려라고 해요. 배려와 고려를 총괄하는 말이 염려예요. 염려, 배려, 고려는 다 려자 돌림의 낱말들이지요. 내 존재는 지금까지 말해진 것에 따르면 하나의 성질, 곧 현 존재가 때로는 갖고 있고 때로는 갖고 있지 않고 그것 없이도 그것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런 후에 그 외에 그가 자기에게 때때로 덧붙이는 세계에 대해 여전히 하나의 존재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현 존재는 결코 우선은 이를테면 내 존재에 있어서 자유로운 존재자이고 때때로 세계에 대한 관계를 받아들이는 변덕을 지닌 존재자가 아니다. 세계에 대한 관계들을 그렇게 받아들임은 단지 현 존재가 그가 존재하는 식으로 세계 내 존재이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존재 구성틀은 현 존재라는 성격을 지닌 존재자 외부에 여전히 다른 존재자가 전체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른 존재자가 이러한 존재자, 현 존재와 만난다는 점을 통해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다른 존재자가 현 존재와 만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다른 존재자가 여하튼 하나의 세계의 내부에서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타낼 수 있는 한도에서일 뿐이다. 그렇군요.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간은 자신의 주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말은 이러한 갖고 있음이 무기정적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존재론적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갖고 있음은 이것의 가능성을 따를 때 내 존재라는 실존론적 구성틀 속에 기초를 둔다. 이러한 방식 속에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자로서 현 존재는 주의 세계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를 명시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알 수 있고 그것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이로써 세계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이 자신의 주의 세계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최근에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갖고 있다라는 말이 생물학에서는 무규정적으로 해설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 갖고 있음은 내 존재라는 구성틀 속에 기초를 둔다는 것입니다. 존재자적으로 진부한 하나의 주의 세계를 갖고 있음이라는 말이 존재론적으로는 하나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은 다름 아니라
미리 현 존재의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충분히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생물학 속에서 무엇보다 다시금 폰 베어라는 생물학자 이후로 이러한 존재 구성틀, 하나의 주의세계를 갖고 있음이 사용된다면 사람들은 그 동일한 것의 철학적인 사용을 이유로 생물학주의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 하이데거가 생물학주의를 택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역시 생물학도 실증적 학문으로 이러한 구조를 결코 발견하여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물학은 그것을 전제하면서 부단히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구조 자체가 그러나 역시 생물학의 주제적 대상이 지닌 선언적인 것으로도 철학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 때는 단지 그것이 미리 현존재 구조로 개념화되어 있을 때뿐이다. 세계를 갖고 있음, 주의세계를 갖고 있음이 현존재 구조로 해설, 해명되고 개념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념화된 존재론적인 구조애로의 방향잡음에서부터 비로소 박탈의 길 위에서 생명의 존재 구성틀이 선언적으로 한정될 수 있다. 현존재의 다양한 존재 성격들을 박탈해버리고 오직 생명이라는 존재 성격만 남겼을 때 현존재가 생명체로 즉 생물학의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자적으로는 물론 존재론적으로도 역시 배려로서의 세계 내 존재가 우위를 갖고 있다. 현존재의 분석론 속에서 이러한 구조는 자신의 근본적인 해석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 구성틀에 대한 지금까지 주어진 규정은 배타적으로 부정적인 진술들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가. 우리가 언제나 듣는 것은 단지 이러한 명목상으로 그렇게 기초적인 내 존재가 무엇이 아닌가라는 것뿐이다. 내 존재는 이것이 아니요, 저것이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라는 식으로 논의해왔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그렇다. 그러나 부정적인 성격 규정의 이러한 우세는 우연이 아니다. 그 성격 규정은 오히려 스스로 그 현상, 즉 세계 내 존재의 독특성을 고지하고 이를 통해 하나의 진정한 곧 현상 자체에게 적절한 의미로 적극적이다. 세계 내 존재의 현상학적인 제시는 차단들과 은폐들의 뒷질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언제나 이미 각각의 현존재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차단들과 은폐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그 현상이 현존재의 하나의 근본 구성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그 현상이 현존재의 존재와 더불어 그의 존재 이해력에게 각기 이미 계시되어 있는 한도에서 그런 것이다. 그 현상은 그러나 역시 대개에 있어서도 언제나 이미 계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오해되어 있고 혹은 존재론적으로 불충분하게 해석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보고 그럼에도 대개에 있어서는 오해한다는 것은 스스로 다름 아니라 현존재 자신의 이러한 존재 구성틀 속에 근거를 두는데 그 존재 구성틀을 따라 현존재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시 말해 역시 자신의 세계 내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우선은 그 자신이 아닌 그러나 그에게 그의 세계의 내부에서 만나지는 그런 존재자 및 이것의 존재에서부터 이해한다. 현존재는 자기를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피투성에서부터 이해하지 않고 세계 내부에서 만나지는 존재자에서부터 또 그 존재자의 가능성에서부터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비본래적 이해를 말합니다. 현존재 자신 속에서 그리고 현존재에게 이러한 존재 구성틀은 언제나 이미 어떻게든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존재 구성틀이 즉 세계 내 존재가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식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과제 속에서 명시적으로 인식함은 바로 세계를 인식함으로써의 자기 자신을 세계에 대한 영역의 본보기적인 관계로 여긴다. 세계에 관한 인식함은 이미 세계에 대한 이해함이 아니라 인식함이 되면 이미 용어가 달라지면 인식함은 이해의 기초를 둔 2차적인 것이에요. 파생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계, 인식되는 세계도 파생적 세계가 되겠네요. 세계에 대한 인식함, 에어켄넷, 노에인, 내지 세계에 대해 말걸음 및 논의함, 안슈프레헨, 운투 베슈프로헨, 로고스는 그 때문에 세계 내 존재의 일차적인 양상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세계 내 존재가 그 자체로서 개념화되지 않으면 그리한다. 이제 그러한 세계 구조, 세계 내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접근 불가능하게 남아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존재자적으로 존재자, 즉 세계와 존재자, 곧 영혼 사이의 관계로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또 존재가 우선은 존재론적인 발판, 세계 내 존재 속에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에 입각해 이해되기 때문에 언급된 존재자들 사이에, 즉 세계와 영혼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존재자들을 근거로 해서 또 이것들의 존재의 의거에 있어서 개념화하는 일이, 다시 말해 전제적인 존재로 개념화하는 일이 시도된다. 데카르트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예고적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내 존재는 비록 현상학에 앞서 경험되고 알려져 있을지라도 존재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해석에 의해서 이제 볼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은 현존재 구성틀을 이제 단지 더욱이 어떤 자명한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해석을 통한 형태화 속에서만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현존재 구성틀은 그 다음에 인식론이나 인식의 형이상학의 문제들을 위한 명령적인 출발점으로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관이 하나의 객관에 관계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다는 것보다 더욱 자명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주관-객관 관계는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데카르트를 비롯한 인식론자 또는 인식론적 형이상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그러나 비록 그 점의 현사실성에 있어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바로 그 때문에 정말로 숙명적인 존재로 남아있는데 만약 그 존재의 존재론적 필연성이 또 무엇보다도 그 존재의 존재론적 의의가 어둠 속에 내버려 두어진다면 그런 것이다. 세계인식이 대개에 있어서 또 배타적으로 대존재의 현상을 본보기적으로 대변하고 또 단지 인식론만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천적인 태도가 비이론적이고 탈이론적인 태도로 이해되는 까닭에 또 인식의 이러한 우위를 통해 내 존재의 가장 고유한 존재 유형에 대한 이해력이 오도되기 때문에 세계 내 존재는 세계 인식과의 관련 속에서 더욱 예리하게 예시되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존재의 실존론적 양상성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세계 내 존재가 세계 내에서 세계를 인식함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데카르트에게서 대표적으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데카르트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등장해야 할 텐데요. 우선 제13절에서는 하나의 기초 지어진 양상에 입각한 내존재 예시, 세계인식 그랬네요. 세계인식이 내존재의 양상이라는 것이네요. 내존재에 기초 지어진 것이 세계인식이다. 그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